다시 598번. 일단 이렇게 분자 분모 둘 다 문자가 들어가면 이때 분모가 최소된다 그래서 이 분수식이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갔냐 안 갔냐? 1학년 때는 이걸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뭘로? 수식으로는. 2, 3학년은 함수 그래프 그려서 이거 그냥 풀어내시면 됩니다. 2, 3학년들은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그 상태에서 이걸 못 접근하기 때문에 가끔 학교 시험 문제는 모든 학교 시험 문제의 70, 80%는 여기서 끝이야. 분자 상수. 표현이 이해갔어? 다시 분자가 뭘로 되고 이렇게 상수로 나와서 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으로 주고 분모가 무조건 최소가 되는 경우로 나오게 되는 게 모든 문항의 기본입니다. 이해갔니?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걸 1학년 때 못 푸는데 어떻게 풀어요? 얘는 그냥 원리 그대로 풀어내야 돼. 원리 그대로 풀어낸다는 얘기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됐을 때 풀이는 보시면 다시 원점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거리라 그랬어. 어떤 직선까지 거리라고 줬냐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4 다음 플러스 k 곱하기 뭐 x 마이너스 y는 얼마? 0 사이에 무엇이? 거리가 뭐가 되도록 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럼 원리 그대로 푼다는 건 이 풀이는 나중에 요게 익숙해지시면 학교에서 만약 서술형이 나와 무조건 이렇게 푸시고 이해갔어? 서술형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 알려준 풀이로 서술형 풀면은 점수 잘 안 줄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원래 틀린 풀이가 아니야. 근데 보통 점수 잘 안 주더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수식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 자체가. 이해갔니? 뭐 학교에서 원하는 거 맞춰줘야지. 됐나요? 그건 뭐 학교 선생님들 탓하시지 그건 내 탓하지 마시고요. 다시 전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요 직선의 식을 보면은 얘 의미하는 것은 정확하게 익히라고 얘기했죠. 어떤 x하고 y에 대한 식인데 그 딱 x하고 y 앞에 문자 누가 어떤 의미의 상수배를 해놓은 거잖아.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그럼 저 식이 의미하는 것 쟤는 뭐 의미한다 그랬니? 시작! 직선 누구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누구라는 직선? 0이라는 직선과 다음 직선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에 무엇을? 교점을 뭐하는? 지나는 뭐? 그렇지 임의의 직선. 이거는 반드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무조건 학교 시험 문제야. 이건 반드시 나온다. 가면 갈수록 나오는 추세는 저걸 해석하는 문항이 무조건 나온다니까.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면 제가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 직선을 표현하게 되면 이 둘의 무슨 점을 먼저 찾아줘야 되고 그럼 교점 찾으려면 당연히 주식 뭐 해야 되니? 그렇지. 연립해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연립하게 되면 교점이 몇 콤마였어? 2 나오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좌편평면을 그리게 되면 교점이 몇 콤마겠지? 2콤마가 있을 거고요. 얘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뭐 구하는 거라 그랬어? 거리 구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점에서 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그 직선에 반드시 뭐 내려야 된다 그랬니? 그렇지. 수선에 발 내려야 돼. 그럼 요 놈의 식기 지금 요렇게 지나는 직선까지 수선에 발을 내리면 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게 거리겠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마찬가지로 이 직선까지에 무슨 발을 내리게 된다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거리가 나올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1번 거리가 크니 2번 거리가 크니? 그런데 그 거리 중에 무슨 값을 찾으라? 최대값 찾으라고. 다시 무슨 값 찾으라고? 최대값. 그럼
이게 최대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그려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세 번째 직선이 있다면 이때 거리는 또 이 직선의 원점에서 무슨 발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의 발레를 되니까 이런 게 거리가 될 거거든. 그럼 최대가 되는 경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럼 최대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원점에서 누구까지? 2,2까지 뭐하면? 거리를 이어서 그게 뭐가 됐을 때? 수선의 발될 때. 이게 무조건 최대지. 이해갔냐 안 갔냐? 나머지 경우는 무조건 이 뻘개의 길이보다 다 어때? 커 작아? 작아. 이게 무조건 최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건 그 얘기는 이게 거리겠네. 최대 거리. 그럼 몇 콤마 몇에서부터? 0,0에서부터 몇 콤마 몇까지? 2,2까지 뭐만 구하시면? 거리 구하시면 되겠네? 그럼 거리 얼마 나와? 2루트 2 나오지? 표현이 이해갔어? 됐니? 이 식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이 표현은 항상 성립은 하긴 하니까 요게 만약에 분자분모 둘 다 변수 들어가 있을 때는 요렇게 풀어내시는 거고 서술형이 만약에 있어. 서술형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를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감점 안 당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갔니? 만약 객관식 단답형 나와. 굳이 이거 가지 마시고 이렇게 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 가셔도 상관없고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풀이까지 반드시 두 번째까지 다 익혀놓고 가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 됐죠? 여기까지 반드시 익혀놓고 가시고요. 그럼 이때 K값을 찾는 건 단순해요. 요 원점과 2,1을 지은 요 선과 이 직선과는 반드시 어떤 관계에 있으니까 수직인 관계에 있으니까 요 놈의 새끼는 얘 현재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1이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지.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인 뭐를 찾아내면? 직선을 찾아내면 끝일 거야. 그럼 얘 기울기 얼마 나오게? 마이너스 1 나오게. K값 찾으시면 끝이겠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오도록 K값 찾으시면 당연히 뭐 K가 얼마가 될 거냐면 어디 갔어? K0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표현이 이해갔니? 됐어? 오케이 정답.
자, 다음 없으시면 599번 잠깐 가시고요. 599번. 다음 내 지웠나? 자, 599번 보시면 뭐 세 개의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뭘 구하여라? 넓이 구하여라. 그래서 가장 기본기로 먼저 찍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1,1이고 다음에 B가 2,1이고 다음에 C가 몇 콤마 몇이냐면 3,3 찍었을 때 이 삼각형의 뭐 구하여라? 넓이 구하라고 하면 가장 기초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계산하셨듯이 뭐하고 누구를 밑변과 다음에 누구를 높이를 이용하시는 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됐니? 근데 요놈의 식기를 요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찾는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항상 밑변 높이로 하다 보면 계산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표현이 이해갔어?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초심처럼 푸세요. 다시 어떻게 풀라고? 초등학교대로 풀라고. 그럼 초등학교대로 풀라는 건 뭔 소리냐면 이 삼각형을 감싸고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이해갔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몇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3개의 삼각형 넓이를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확인하셔야 될 건 이 점은 점 B하고 무슨 좌표가 똑같니? Y좌표가 어때? 같지요? 직사각형 만드시는 거라고.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점은 점 누구와? C와 무슨 좌표가 똑같니? X좌표 똑같지? 그럼 얼마? 3. 다시 한 번 더. 이 점은 점 A와 무슨 좌표 똑같니? X좌표.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점은 점 A와 무슨 좌표 똑같니? X좌표. 그럼 얼마? 다음 요 점은 점 C와 무슨 좌표 똑같니? 그럼 얼마? 다음 요 점은 점 누구와? B와 무슨 좌표 똑같니? 그럼 얼마? 1. 됐니? 점좌표 이용하시라고. 그럼 점좌표 이용하게 되면 요 길이는 B하고 요 점의 무슨 좌표의 차이? X좌표의 차. 얼마? 1. 이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좌표에? Y좌표에 뭐? 4. 그럼 얼마? 2. 그럼 바로 갑니다. 이 길이는 얼마? 얼마? 4. 다음 요 길이 얼마? 얼마? 1. 다음 이 길이? 2? 1. 됐죠? 그 다음에 갖다 놓고 계산 때리시면 끝인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니? 초딩처럼 푸시는 방식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뭐가 있냐면 신발끈 공식 있지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거 외워서 쓰는 게 편해요. 하시면 말리진 않는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히 도움은 되진 않으니까. 만약에 할 거라면 활용하시는 방식을 쓰시고 신발끈 공식을 쓴다는 건 뭐 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개의 점의 좌표를 그대로 세로 방향으로 쓰라는 거야. 예를 들어 A의 좌표를 마이너스 1, 2, X좌표, Y좌표, B의 좌표 2, 1, 다음에 C의 좌표, 다음에 3, 3 그대로 쓰시고 맨 앞에 쓴 놈을 한 번 더 쓰시는 겁니다. 이해갔니? 그래서 요놈은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셔도 돼.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러면 이렇게 간 다음에 하는 방법은 대각선끼리 뭐 하냐면 곱해. 펄의 대각선끼리. 그럼 얘네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6 곱하면 얼마? 6 그걸 다 더해. 됐니? 그 다음에 반대편 대각선. 요놈 식이 또 곱해. 곱하면 얼마? 4. 그 다음 곱하면 얼마? 3. 그 다음 곱하면 얼마? 얘들을 다 더해.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런 다음에 뭐를 구하냐면 빼시고요.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요거를 2분의 1 곱하시면 이게 넓입니다.
됐죠? 이렇게 쓰시는 게 신발끈 공식인데 만약 증명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시고 근데 별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표현 이해갔니? 만약에 신발끈 공식을 쓸 거라면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는 건 솔직히 이건 이 신발끈 공식이 나온 건 모든 볼록다각형을 구하려고 나온 거야. 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오목사각형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도형은 몇 각형이니? 몇 각형이에요? 그렇지. 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거 오목사각형이라 그래. 이건 공식 못 써. 볼록사각형만 반드시 가능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하니 오목한 형태는 못 씁니다. 신발끈 공식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놈의 식기를 이거를 그냥 외워놓고 저는 이거 편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전에 배웠어요 라고 하시면 뭐 말리진 않는데 딱히 도움은 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할 거라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단원 자체가 뒷단원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신발끈 공식은 반드시 평행 이동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다시 뭘 이용하시라고?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2고 B가 다음에 2,1이고 C가 3,3일 때 한 점을 무조건 0,0로 옮겨. 그럼 예를 들어 A를 0,0으로 옮기려고 해.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점들도 똑같이 움직여.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으로? 3 콤마 마이너스 1. 다음 얘 몇 콤마 몇으로? 4 콤마 얼마? 1. 이렇게 표현됐지. 그 다음에 신발끈 공식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0, 0, 3, 마이너스 1, 4, 1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누구 써야 돼? 0, 0 써야 될 거 아니야. 곱하면 얼마? 곱하면 얼마?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이해갔니? 그러면 누구만 필요하게 되니까 이것만 필요할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얘네만 필요하다는 건 얘하고 얘하고 곱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다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누구만? 이 새끼만 필요하겠지? 어차피 0 곱하기는 의미 있어 없어? 없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이동시킨 점이 결국에 평행 이동한 점이 이제 남는 게 0,0을 제외하고 점이 3, 누구와 마이너스 1과 4, 얼마만 남으니까 1만 남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좌표하고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곱하시고 표현이 해서 3 곱하기 얼마에서 1에서 다음 Y좌표와 X좌표 뭐하는 거? 곱한 거 마이너스 4를 뭐해요? 뺀 다음에 걷다 못 씌워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갖다 붙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만약 쓴다면 이렇게 쓰시고 이해갔니?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초딩처럼 푸시든가 아니면 기초로 푸시든가 됐지요? 얘는 반드시 편한 방식으로 이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신발 공식은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거의 나오지도 않으니까. 자, 정돈하시고요. 여기까지. 정돈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만 줘라.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11페이지 질문이요. 111페이지 질문 없니? 600 5번 다시 자취의 방정식 같은 표현은 도형의 방정식 풀이할 때는 누구를 x, y로 놓고 다시 누구를? 점. 뭔 소리야. 다시 문제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봐. 자취의 방정식 누구를 어떻게 놓으라고? 빨리 봐. 노트 필기한 거. 누구를 어떻게 놓으라고? 야, 그렇게 적었니? 아.
다시 누구를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점이라 그랬지. 그게 무조건 점피야? 다시 누구를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어떻게 놓고 x, y라고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누구와 누구의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라. 됐냐? 아니 문제 왜 적어주고 그대로 공부 안 해? 무조건 점큐가 어딨어? 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놓으니까 알려준 대로 익히셔야지. 문제에서 누구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래? 응? M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지. Q야? 아니야. 자취 구하고자 하는 점로라니까. 그러면 누구를 몇 콤마 몇으로 놓고 M을 몇 콤마 몇으로 놔? 이게 시작이라고. 되냐 안 되냐? 이게 끝이란 말이야. 시작과 끝은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M을 x, y라고 하는데 이 M은 점 누구와 누구의? P와 Q의 무슨 점? 중점. 그러면 누구의 좌표 알아야 되니? Q의 좌표 알아야 되지. 근데 Q의 좌표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임의로 잡아? 몇 콤마면? A, B.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때 섬돈 PQ의 무슨 점? 중점 표현해? 2분의 A-1, 2분의 B-. B- 얼마야? 다시 P가 몇 콤마 몇이야? P가 몇 콤마 몇이야? 그러면 PQ의 무슨 점 잡으라고? 중점 잡혀고 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왜 빼? 중점이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빼고 앉아있어? 큰일 났네. 다시 중점 시작. 2분의 A 더하기 1 B 더하기 얼마? 2. 됐어 안 됐어? 그럼 누구하고 누가 같은 거야? 시작. 2분의 A 플러스 1이랑 X랑 뭐 하는 거고? 같은 거고. 다음 B 플러스 2랑 누가? Y랑 뭐 한 거고? 같은 거야. 다시 우리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식 알고 싶니? 봐. 다시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식 알고 싶니? X하고 Y의 관계식 알고 싶지. 그럼 문자 누구하고 누가 사라져야 돼? A하고 B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럼 A하고 B가 사라지려면 A하고 B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점 Q를 몇 콤마 몇이라고 놨어? 근데 이 점 Q가 누구 위에 존재해? 직선 위에 존재하지? 그럼 지나 안 지나? 그럼 무조건 뭐 해라? 시작. 그러니까 얘 나오자마자 쓰고 시작하시라고. 무조건 점지나 무조건 뭐 해라? 대입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식 알고 싶어? 그럼 누구하고 누가 사라져야 돼? 그럼 이 식을 누구는 하고 고쳐야 되니? X는 하고 고치면 사라져 안 사라져? A하고 B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식 알고 싶어? 그럼 누구하고 누가 사라져야 돼? 그럼 누구는 하고 고쳐야 돼? 됐니? 됐어? 다음 마이너스 얘를 얻다가 여기다 뭐하면 갖다 넣으면 A하고 B 사라져 안 사라져? 그 다음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관계식 나타나? 됐니? 그게 자취라고. 다시 자취 구하려면 누구를?
됐냐? 다음 넘기시고 없으시면 다음 112페이지는 숙제 냈었니? 안 냈었어? 일단 112, 113, 114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114까지. 자, 필요하신 거 이거 점검하시고요. 영어 쓰면 또 뭐가 더 자, 기존의 인원들 중에 확인을 먼저 하기 전에 유리야, 원이 뭐니 동그란 거 하지마. 굿, 오케이. 다시 원문항의 가장 원을 문제풀이할 때 가장 기본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 확장선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 그 지난번에 얘기한 거 원 나오면 일단 원 나오면 무조건 접근 방법 적어드렸었죠. 원 나오면 누구 이용? 중심 이용. 중심 이용한다는 거 어떻게 해라? 원위의 점과 중심을 뭐 해라?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거 하나만 해 제발. 그거 하나만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그게 하나가 끝인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하나를 문제마다 적용하는 걸 연습하시는 거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원이 있고요.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됐니? 그럼 원 나오면 항상 뭐 이용을 하셔야 되고 중심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원의 중심을 당연히 잡아놔야 될 것이고 그럼 이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이어야 되겠지?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지금 모양에선 이을 게 몇 개밖에 안 보이니? 한가 무슨 점? 그렇지. 접점까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 접점이 누구하고 접하고 있어? 직선과 접하지. 그럼 여기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수. 직 나와야 되겠죠. 요거는 추가하시면서 같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모든 원문제의 가장 기본은 그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해갔어? 그래서 그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건 원의 정의가 한 점, 정확하게는 이 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점이고요. 한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또는 집합. 근데 집합의 개념은 우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임 또는 정확하게는 자취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예, 갔어. 그러니까 얘는 또 뭐 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 하나의 점, 정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얘기하고 원의 뭐라고 얘기하고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거리,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리,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지, 반지름이면서 보통 반지름은 소문자 R을 사용을 합니다. 외접원일 경우에는 대문자 R을 많이 써. 외접원일 때는 대문자로 쓴다고? R을 사용한다. 외접원의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이건 약속인 거니까 지키셔야 돼.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렇게 했을 때 말 그대로 그냥 여기까지 쭉 해서 뭐 이 원위의 점 나오면은 이어 이게 가장 기본인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하셔서 익히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다시 무슨 삼각형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변의 길이 같다, 두 각의 크기 같다 맨날. 됐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수직이등분. 다시 뭘 기억하라고?
수직이등분. 긋는 거야, 이걸 수직이등분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수직이등분을 뭐 하라고? 그으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그 얘기가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 배우면,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또는 성질이 두 밑각의 크기 같다잖아.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꼭지각을 몇 등분하면, 2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으로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걸 반드시 표현하라고, 무조건. 이해 갔니? 말로 기억하라는 건 이걸 무조건 표현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모양의 무슨 삼각형 생겨? 그럼 못 돌려야 돼. 그렇지, 피타. 끝. 됐어, 안 됐어? 그 연장선이 가야 된다고. 그럼 그 얘기를 원에서 이거에 왜 추가하라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다시 보시면 원이 있고요. 어떤 하나의 직선과 이렇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면 항상 기본기로 가시는 겁니다. 원 나오면 뭐 이용? 중심 이용. 중심을 이용한다는 건 중심과 누구를? 다시 어떻게 빨리 말을 해. 시작. 됐니? 그럼 여기 몇 개 이어야 돼? 됐냐 안 됐냐? 이어? 이으면 이 길이가 뭐가 되니? 반지름인 거지? 그럼 무슨 삼각형 나와?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나와. 못 떠올려라? 그러면 거기까지 뭐 하라고 무조건? 표현하라고.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 나오니까 무슨 이등분을? 수직 몇 등분을? 이등분을 표현하시면 못 쓴다? 무슨 삼각형 나오니까? 못 쓴다? 거기까지 그냥 가야 된다고. 이해 갔니? 이게 내용 공부라는 겁니다. 표현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의 정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어떤 한 점을 요놈의 시기를 x, y라고 놓고 이르는 우리 중심을 a, b라고 놓고 이르는 거리를 r이 되게 하는 모든 점들의 뭐라 그랬어? 자취라 그랬지. 그러면 자취라는 건 뭐? 관계식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위에 있는 이 점들 사이에 뭐? 관계식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자취 구할 때는 누구를? 자취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 뭐 해라? 놔라. 그러면 자취 구하고자 한다면 이 점들이니까 얘를 몇 콤마 몇으로 놓으면? x, y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r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b의 완전제곱에 루트 씌워놓은 게 r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제곱으로? r제곱으로 가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그래서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심에 a, b의 반지름 r짜리. 이건 뭐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됐니? 근데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즉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x와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2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걔네 둘의 개수가 완벽하게 같아야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즉 이 x하고 y에 대한 2차식에는 이런 식도 나올 수는 있어. 이거 원의 방정식이라고 놓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x하고 y에 대한 2차식인데 둘의 개수가 같아 달라? 달라요. 이건 원이 아닙니다. 됐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건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그건 나중에 2학년 때 배우시면 되고요. 됐니?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x하고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돼? 2차식으로 표현이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중에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형태가 표현이 되면 y에 대한 몇 차로 표현되어 있니? 2차로 표현되어 있지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표현 이해 갔니? 다시 뭐는 아니라고? 함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원의 함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원의 방정식, 원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것뿐인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원의 함수식을 찾아면 뭔 개소리입니까? 원은 함수가 아닌데. 이해갔죠? 물론 정말 상세하게 구분을 하면 음함수라는 표현으로 배울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미적분 때나 배워 니들. 지금은 아예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일단은 함수는 아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쨌든
x하고 y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 개수 부분이 이렇게 몰면은 정리할 수 있겠지요. a하고 b하고 c는 무슨 수가 당연히 무슨 수? 상수라는 표현으로도 얘는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됐니? 왜 중심 a, b를 줄 테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요 위의 식을 그냥 우리는 표준형이라는 표현을 1학년 때 쓰는 것 뿐인 거고요. 대부분 원의 방정식을 이걸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95%는. 됐니? 유일하게 요걸 쓰는 경우는 원이냐 아니냐 확인할 때. 됐어? 다음 두 번째는 또 언제 사용을 하냐면 얘는 유일하게 3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다시 몇 개 점 지나는 원을 구할 때 표현 이해갔니? 이때만은 무조건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저 때만은 반드시 못 써야 된다고? 쟤를 써야 돼. 이건 문항에 무조건 굳어져 있다. 됐지요? 됐니?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우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계속 가셔야 될 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가끔 이런 부분들을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첫 번째 1번 할까? X축에 접하는 원.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X축에도 접할 수 있고 이렇게 X축에도 뭐 할 수 있어? 접할 수 있어.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다시 원 나오면 뭐예요? 중심이요. 중심 잡았지? 됐니? 이 원 위에 점 뭐해라? 이어라. 몇 개? 한 개. 됐냐 안 됐냐? 다시 몇 개? 한 개. 이었어?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뭐까지 표현해야 돼? 수직까지 표현해야 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수직이란 얘기? X축의 수직으로 서 있지. X축의 수직으로 서 있어. 여기까지 이해갔니? X축의 수직으로 서 있다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어때? 같지요? 근데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인 거지. 맞아 틀려? 그럼 이 중심에 무슨 좌표를 알 수 있니? Y좌표가 얼마가 돼? R인 거야.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원 나오면 뭐예요? 중심이요. 원위의 점 뭐해라? 이어라. 됐냐 안 됐냐? 몇 개 이어야 돼? 한 개 이어야 돼. 그러면 이으면 표현 이해 같지요? 무슨 좌표 똑같아? X좌표 똑같아. 당연히 표현 들어가야 되고. 됐니 안 됐니? X좌표 똑같아. 그러면 반지름 R이니까 이 점에 무슨 좌표 할 수 있니? Y좌표가 뭐야? 그렇지. 됐니? 주의하셔야 될 건 도형에서 길이와 다음 좌표는 같아 달라? 다릅니다. 표현 이해갔니?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길이와 좌표는 다릅니다. 얘는 Y좌표가 뭘로? R로 표현이 되게 마이너스 R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중심을 우리가 기본 표준형에서 A, B라고 놓는다면 어느 축에 접하게 되면 X축에 접하게 되면 이 B하고 R을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뭐하고? 절대값과 같은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어느 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하면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의 방정식을 놓으실 때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b의 완전제곱을 놓으면 여기를 뭐 제곱으로? b제곱을 쓰시든가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뭐의 완전제곱 r의 완전제곱을 쓰면 여긴 또 뭘로? r제곱을 쓰시든가. 표현이 이해갔니? 변수를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힘들어요. 항상 기억하실 건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 표현이 이해갔니?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원이 X축에 접했으니까 또 어느 축에도 접할 수 있고 Y축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Y축이 있으면 Y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 경우와 다음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될 거고요.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중심을 몇 몇이라고 놓게 된다면 A, 얼마로 B라고 두게 된다면 그럼 이제 갑니다. 다시 뭐 잡아야 돼? 중심 잡아야 돼. 몇 개 이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됐니? 이걸 혼자서 하시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길이가 반지름 R이니까 요 전에 무슨 좌표 알아? X좌표가 뭐야? R이야.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뭐에 잡아야 돼? 다음 몇 개 이어야 돼? 한 개 이어야 돼 뭐? 수직. 그러면 이 점에 얘 길이 R이니까 무슨 좌표 알아? 뭐 나오니? 그렇지. 마이너스 R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X축과 Y, 이렇게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절대값과 뭐하고 반지름하고 같게 될 것이고 그럼 원의 방정식 한 번만 놓아봅시다. 시작! X-A의 제곱으로 갈게요. 플러스 Y- 뭐 제곱은? B제곱은 뭐? 그렇지. 이렇게 붙은 거 하나 더. 그렇지.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외우지 마잉.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 하지 말라고? 외우지 마.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보셔야 돼. 직관적으로 안 보이시면 가장 단순하게는 무조건 뭐 하시라고? 다시 뭐 해라? 그렇지. 다시 뭐 해라? 그렇지. 그려놓고 기본 작업 해놓으면 보입니다. 됐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푸셔야지 이거 외워놓고 가시면 안 돼요. 정작 중요한 건 세 번째 걸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을 그러면 X축과 Y축에 어떻게 접할 수도 있어? 동시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됐니?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냐면 총 4가지 경우가 나와. 어떻게 4가지 나오냐면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뭐 할 수 있어? 접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요놈의 식기에서도 뭐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이렇게도 뭐 할 수 있니? 접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뭐 잡아? 몇 개죠? 2개죠. 표현 됐냐 안 됐냐? 단지를 뭐야? R이지? 중심의 좌표는 R, R. 다시 뭐 잡아? 중심. 몇 개죠? 2개죠. 뭐? 이어. 그 다음 뭐? 수직. 몇 콤마면? 또 몇 콤마? 마이너스 R. 다시 몇 콤마? R 콤마. 됐니? 신경 써라잉. 다시 한 번 더. 뭐 잡아? 중심 잡아. 다음 2개죠. 몇 콤마면? 오케이. 다음 얘는 안 해도 되겠죠? 됐니?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때는 당연히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이 뭐하고 똑같을 것이고 반지름과 똑같을 것이고 그러면 이때 원의 방정식을 놓을 때는 다 뭘로? 문자 하나로 고칠 수 있습니다. 플러스 Y 마이너스 뭐의 제곱은? A의 제곱은 뭐 제곱? A 제곱. 됐니? B, B, R 다 놓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기는 모아셔서 뭐해서? 그려서 다시 뭐해서? 그려서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런 다음에 문자를 놓으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값에 따라서.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셔서 반드시 뭐 해놓고 그려놓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냐? 됐어? 그냥 무조건 놓는 거 아니야. 다시 무조건 뭐 하라고? 그려. 됐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이용해야 될 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다시 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달라. 같지요? 여기까지 됐니? 다음 반대로 보면 요 점에서 원의 그은 무슨 선이 되니? 접선을 그은 거지. 원의 그은 무슨 선이 되니? 접선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 두 접선이 서로 어떻게 만나? 지구로 만나지. 그러면
요 도형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정사각형 됩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는 그럼 무슨 사각형 된다고? 정사각형 나와.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할 거야? 1대 1대 2, 2. 그렇지, 항상 써먹으시는 겁니다. 표현 됐니?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요놈 식이 얘를 외우시는 겁니다.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된다면 어떤 성질이 이게 존재하게 되냐면 중심을 우리는 반지름 말로 표현했더니 몇 콤마 몇이야? 무슨 좌표와 무슨 좌표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지. 다음 얘는 몇 콤마 몇이야? 무슨 좌표와 무슨 좌표가 똑같아? 표현이 한님 그렇기 때문에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게 되는 원은 이 직선상에 무조건 중심이 존재해요. 근데 뭐하고 뭐가?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직선이잖아. 어느 직선? Y는 누구? X. 그럼 반대편에서 R, 마이너스 R이고 얘는 마이너스 R, R이니까 이 직선은 뭘로 표현되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거나 Y는 X와 Y는 누구? 마이너스 X 위에 뭐 한다는 거야? 존재한다. 표현 이해하지 않겠네. 표현 이해했니? 오케이. 일단 찍으시고요. 그 다음 필기할 시간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찍으셨으면 그 다음 그러면 왜 저 뻘개기 내용 이 내용을 무조건 얘를 무조건 뭐 하시라고? 얘를 무조건 뭐 하라고? 이걸 외우시라고. 이 내용을 외우시라고. 공부한다는 건 이 내용을 머리에 박으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요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가 어떤 예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요 너무 쉽게 요 함수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시작. 됐니? 다시 읽어. 시작. 그 다음 됐니? 됐어?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러한 몇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무슨 볼록이야? 아래 볼록이야. 이런 2차 함수가 아래 볼록인 놈이 있는데 여기 위에 뭐가 존재하고? 중심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이 원이 중심이 여기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된대? X축, Y축에 동시에 뭐 해야 된대? 접해야 된대.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려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될지 안 될지 이거 따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못 따지거든 우리가. 이해갔니? 그럼 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중심 가지고 얘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위에 무조건 존재한다고.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중심의 개수를 알면 원의 개수는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야.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원의 개수나 중심의 개수나 같아 달라? 같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결국에 그 얘기는 이 몇 차 함수와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과 누구하고의 y는 누구하고 x하고의 무슨 점에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중심. 이해 갔어 안 갔어? 또 y는 누구하고의 마이너스 x하고의 무슨 점이 교점이 뭐? 중심. 이해 갔냐 안 갔냐?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바로 끝났죠. 교점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시작! 3은 x. 됐어 안 됐어? 풀면 x는 풀만 루트 3.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는가? 루트 3 콤마. 이 위에 있으니까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얼마? 루트 3. 또? 다음. 그럼 여기서 몇 개 되니 중심이? 그럼 원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할 거예요. 다음. 또 이번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과 누구를? 뭐해? 연립해? 그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몇 x? 마이너스 3은 얼마?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됐니? 그러면 인수분해 만약 안 되면 뭐? 그렇지. 판별식부터 확인. 됐냐 됐냐? 됐니?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컸어? 그러면 중심이 몇 개 있니? 2개.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중심 2개 있어? 그 얘기는 뭔 소리야? 그렇지 2개.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됐으니까 x는 뭐하고? 마이너스 3하고 x는 얼마? 1. 그럼 y는 마이너스 x하고 연립이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3 콤마 얼마하고? 3하고 다음 1 콤마. 그렇지. 그래서 총 몇 개? 4개. 이러고 바로 끝내시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x축 y축에 어떻게 하는 원은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든가 또는 어느 직선 위에. 그렇지. 거기 위에만 존재합니다. 이 꼭 근이 존재할지 안 할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씩 확인하시면서. 됐나요? 오케이.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계속 가겠습니다. 혁준아, 너 부등식 1에 왜 틀린 거 아직 안 했니? 부등식 1 냈다고? 1만 냈잖아. 1-1가 안 냈는데도? 없던데? 너 다시 확인해. 다음 상진이 그리고 유진이, 황성, 태욱이, 혁진이, 유리, 준영이 토요일까지 이 다 풀어오셔가지고 틀린 거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이해 갔어? 아직 이 안 끝났었는데 이번 주까지 이 끝내야 되는데. 자 다음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나? 자, 현이라는 건 원이 있으면 원 위에 두 점을 이어. 다시 몇 개의 점을? 2개의 점을 이은 선분. 요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현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다시 뭐의 길이를 구할 때? 현의 길이 구할 때는 얘는 그냥 기본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본기 그대로 한다는 건 원 나오면 뭐이요? 중심이요. 중심과 누구를? 원위의 점을 뭐해라? 이어라. 몇 개 이어야 되니? 2개 이어. 이으면 무슨 삼각형? 이으면 삼각형 나오면 뭐이요? 수직의 등분. 수직 뭐? 이등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길이는 반지름 R이 될 거고요. 요놈의 식기는 무슨 발을 내렸어? 수성이 의미하는 건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길이 아니면 높이. 에헤이 길이 때? 그렇지. 다시 뭐 아니면? 거리 아니면. 그럼 얘는 누구 이용해서? 점과 누구 사이에? 직선 사이에 뭐? 거리 이용하면 나오겠지요? 그럼 무슨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지각삼각형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그렇지. 그냥 내용이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 갔지요? 이렇게 현의 길이를 구하고요. 참고 삼아서 하나 아셔야 될 건 가장 긴 현은 누가 돼야 돼요? 누구야? 지름입니다. 당연히 누구 지나면? 중심 지나면 가장 길 테니까. 됐나요? 요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익히셔야 되는 건 누구를 익히셔야 되냐면 공통현. 공통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통된 현이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공통현이 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하나의 원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원이 있을 때 표현이 이해갔니? 이렇게 몇 개의 원이 존재한다면 두 개의 원이 존재한다면 이 왼쪽 원에서의 현과 오른쪽 원에서의 현이 뭐가 될 거라고? 공통일 거라고. 표현이 이해갔어? 그럼 그 공통현은 누가 당연히 될 테니까 만나는 몇 개의 점을? 두 개의 점을 이은 이게 뭐가 될 테니까 공통현이라는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죠? 그럼 이 공통현을 구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만나는 점, 이 점을 두 원의 무슨 점이라 그러니?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교점을 바로 찾으시는 건 빡세요. 표현이 이해갔죠? 왜?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 되거든. 그럼 연립한다는 건 이 왼쪽 변에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이 어쨌든 정리하면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 오른쪽 편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또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 단순하게 무슨 점을 잡아내려면 교점을 잡아내려면 두 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잖아. 그럼 몇 차와 몇 차의 연립이니까? 2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2차, 2차 연립은 제일 첫 번째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인데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됐니? 그럼 당연히 뭐 소거하거나 최고차항 소거하거나 무슨 항 소거인데? 상수항 소거인데 최고차항 소거로서 접근해가지고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온 걸 또 갖다 대입해가지고 찾아? 얼마나 오래 걸려?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얘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앞에서 했던 연립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즉 두 식을 연립한다는 건 어떤 식에 몇 배를 해서 두 식을 모아거나 더하거나 빼는 과정이었잖아. 표현 이해갔니? 그 몇 배가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무슨 배한다? K 배한다고 했었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 식을 얘에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즉 두 개의 원을 연립한다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라는 놈의 식기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다음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c' 얘네들을 뭐한다? 연립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무슨 배를 해라? 실수배를 해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이 의미하는 건 됐냐? 두 원에 무엇을 지나는? 그렇지.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일 거라. 표현 됐나요? 다시 몇 개 원에 이 원과 이 원 몇 개 원에 두 원에 무엇을 지나는? 그렇지. 교점. 여기서 얘기한 노랭이 점을 지나는 원의 점. 그게 K 값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고 됐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고? 공통현. 그럼 공통현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그렇지. 이런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얘는 직선이 나와야 되니까 이 직선이 나오게 된다는 건 이 직선은 x와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어쨌든 이 직선도 교점을 지난다는 전제 조건은 당연히 동일하지요? 그러면 연립을 안 하면 어떻게 찾아요? 어쨌든 이게 교점을 지나는 어떤 의미의 식이니까 교점을 지날 때 x하고 y에 대한 몇 차식만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1차식만 만들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하고 y에 대한 몇 차가 사라져야 되니? 그러면 k에 얼마를 넣게 된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k에 얼마를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온 식이 바로 누구의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건 요 직선의 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근데 이 현의 뭘 구하라고 하면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됐니?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똑같겠죠? 뭐이요? 중심이요. 중심에서 뭐 해라? 원위의 점 이어라. 몇 개? 그렇지. 이 원입니다. 원위의 점 2개. 그럼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뭐? 그렇지. 수직으로 몇 등분? 2등분 될 것이고 반지름 나올 것이고 요 놈의 식기는 수선의 발이니까 뭘로 해석해야 돼? 거리에서 중심과 직선까지의 뭐? 거리. 그럼 피타 쓰면 나오겠지요? 이해갔냐 안 갔냐? 또는 이쪽에서 구하셔도 당연히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니?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이때 활용을 하나 하셔야 될 건 이렇게 하나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중심을 잡아서 우리가 이런 모양의 공통연을 구할 때 얘가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면 다시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공통연의 절반치기 이 새끼는 요 선분이랑 똑같을 거다. 표현이 얘가 싸가서. 근데 얘가 수직으로 몇 등분 되니까 2등분 되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발을 내린다야? 수선에 발 내린다지. 표현이 얘가 싸가서. 됐니? 요 모양을 하나 윗부분만 따로 떨어뜨리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됐어?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쌤 어떻게 해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운 직각삼각형의 닮음 2학년 때 배운 공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그림에는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 있니? 그렇지. 3개가 다 닮음이지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기억 대부분 못해. 이거 고3들도 못해. 니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시는 분은 쓰시고. 이해갔니? 만약에 거기에서 기억이 다 안 나면 그래도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소자 공식. 여기다 소자. 기억나죠? 이건 뭐 곱하기 뭐는 예를 들어 얘가 A고 얘가 뭐면 B고 요 길이가 C고 요 길이가 뭐면 D면 뭐 곱하기 뭐는 A 곱하기 B면 뭐 곱하기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니? 다시 요거 하나는 뭐 하셔야 된다고? 기억을 해야 돼. 표현 됐어? 다음 얘가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도 있어요. 다시 무슨 삼각형이 아니라고?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그 얘기는 여기 중심 첫 번째 원 A, B 나올 것이고 여기 중심 몇 콤마면 C, D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준비되면 당연히 구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반지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R1 여기 뭘로? R2. 됐냐 안 됐냐? 이때 우리가 원하는 현의 길이는 수직 이등분을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게 현의 절반치기가 나오게 될 거야. 요 길이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놈의 식에서 그럼 쌤 이때는 수직 아니면 이거 숫자 안 쓰면 어떻게 찾아요? 이때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요. 맞아 틀려?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돼? 예를 들어 두 점과 점 사이에 보니까 거리니까 어쨌든 이 거리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니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찾으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예를 들어 이 길이가 뭐 D 나왔어. 그럼 이 길이 X 치면 이거 뭐 나오니? D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여기서 뭐 써? 피타.
모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모제곱은 X제곱은 여기서 또 뭐? 피타 누구 제곱에서? R2제곱에서 누구를? D-X의 뭐를? 제곱 빼면 서로 어떻다? 갖다 쓰시면 X 나옵니다. 이해갔니? 요거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떤 식을 다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지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발레일 때 수선의 발레일 때는 소자 공식 이건 고3 때도 쓰이니까 이거는 갖고 가시고요. 웬만하면 됐니? 다음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는 중3 때 배운 피타 공식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표현 됐나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도. 그냥 찍고 갑시다. 여기 집에 가셔서 정리하시고. 자, 다음.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자, 원과 직선이 지금처럼 뭐 할 수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음, 원과 직선이 지금처럼 뭐 할 수 있고 그렇지, 접할 수 있고요. 다음, 원과 직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경우는 뭐 한다 그래? 두 점에서 뭐 한다? 만난다. 그러면 정말 가끔 제대로 못 배워갖고 오는 사람들이 뭘 쓰냐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무슨 점이 생기니? 교점 생겨. 그럼 교점 구하려면 당연히 우린 두식 뭐 해야 되는데? 연립해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과 직선을 뭐 한 다음에 연립을 해?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되니? 두 개니까 무슨 식 써야 돼? 판별식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 최악입니다. 쓰지 마세요. 이해갔니? 저는 여태까지 그거 배웠어요? 바꾸세요. 그거 안 씁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걸려. 또는 계산 졸라 지랄 맞아주니까. 그 얘기 뭔 소리냐면 다시 원 넣으면 누구 이용? 중심. 그렇지.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거리 구할 수 있을 거야. 표현이 이해가지 안 가냐? 이 D라는 건 중심과 누구 사이에? 직선 사이에 뭐? 거리를 의미해. 그러면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면 당연히 이게 원에서는 뭐 의미하니까? 반지름 의미하니까 D가 커야 되니 R이 커야 되니? D가 뭐보다? R보다 어떻다? 그렇지. 이걸로 끝내시는 거야.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다음 이때는 D와 R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때는 D가 뭐보다? R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이거 쓰셔야 됩니다. 표현 됐니? 오케이. 정도 마시고요. 자, 왼쪽은 지웁니다. 자, 그래서 쟤를 활용을 하면 나중에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어디서 써먹으셔야 되냐면 저런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하나의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뭐 예제로 다뤄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원 위에, 다시 원 어디에? 위에 어떤 의미의 한 점이 있어요. 그 한 점에서 어디까지? 직선 또는 한 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의 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문제마다 바뀌어요. 됐니? 직선이든 한 점이든 한 원이든 또 다른 원이든 원까지 무엇에? 거리에 무슨 값? 최대값 또는 무슨 값? 최소값. 됐니?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대부분 이용을 못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배우면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다시 보시면 어쨌든 이런 원이 존재합니다. 위에 한 점 P가 있고요. 그럼 이 점은, 이 원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루트 5짜리 원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무엇에? 거리가 5가 되는 경우나 최대가 되는 경우나 뭐가 되는 경우를 최소가 되는 경우를 뭐하라고 각각 구하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항상 원 문제든 뭔 문제든 우리 기말고사 보면은 무조건 뭐 해라? 그려라. 됐냐 안 됐냐? 중심 몇 콤마 몇이고? 1 콤마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반지름이 얼마? 루트 5. 정확하게 모르죠? 대강 그리시면 됩니다. 뭐 나야 뭐 감산 때리면 어쨌든 원점 지나는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표현 이해갔니? 왜 중심에서부터 제로콤마 제로부터 거리가 얼마 나오니까? 1,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대강 이거 구하시면 돼요. 됐지요? 이런 것들 안 보이시면 어차피 반지름 루트 5 이거 니들 정확하게 못 구하잖아. 적당히 그려. 끝. 됐니? 적당히 그리면 돼. 그런 다음에 요런 직선이 있을 거야. 기울기 얼마짜리에? 1짜리에. 됐니? 그럼 직선 그리면 당연히 점 몇 개만? 2개만. 아니면 기울기 1 찾았으면 점 몇 개만? 하나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왜 한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찾으면 얘는 어쨌든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원 위에 한 점 P니까 이 원 위에 한 점 P라는 건 얘는 움직이고 있니? 아니면 고정돼 있니? 움직이고 있는 점이지. 이 점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동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P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P 있을 수도 있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원 위니까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어디 있는지 위치는 알아 몰라? 몰라. 이 위에 한 점 P에서 직선까지의 무엇이? 거리가. 그러면 이 점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선에다 어떻게 해야 돼? 수선에 발 내려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항상 기본기 무조건 맞춰서 가시라고. 표현 이해갔니? 이 수선에 발을 내리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겠지. 이 거리가 뭐가 되는 경우랑 대가 나오는 경우랑 뭐가 나오는 경우는 소가 나오는 경우를 뭐하래? 구하래.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다시 자 P가 얘는 무슨 점이라고? 동점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 동점은 기본적으로 건드리질 못해 니들은. 쌤 P 움직이니까 P 자꾸 움직이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당연하지요 그거는. 당연한데 너네는 동점을 움직이면 못 찾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고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동점 자체를 건드리는 상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얘기 뭔 소리냐면 그럼 원이 나왔을 때 어쨌든 얘 동점인데 얘가 안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원 나오면 뭐예요? 그렇지. 무조건 기본 중심이라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중심은 그러면 얘는 움직여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지. 다시 동점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이해 갔냐 안 갔냐? 누구 건드려? 무조건 정점 건드리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정점 즉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뭐 구할 수 있니? 거리 구할 수 있을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는 거리 공식 쓰면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그랬을 때 요 놈식기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점 P가 어디에? 여기 있을 때가 무조건 제일 작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최소 거리잖아.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때 최소값은 D에서 누구를? R을 뭐 하시면 되고 빼시면 되고 최대값은
P가 어디 있을 때? 연정교수 여기 있을 때가 무조건 최대겠지요. 표현이 봤어 안 봤어? 그럼 누구에서? D에서 누구를? R을 뭐 하는 경우? 더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표현이 되냐면 요 놈의 식기를 점을 M이라고 잡았을 때 선분 PM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까지. 다시 선분 PM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지 안 가냐? 다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자연수.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선분 PM의 길이는 최소값이 얼마가 될 것이고 D-R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 되겠지. 그럼 이 D-R이 되는 요때 P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야? 이건 한 개밖에 없죠? 예. 예, 봤어 안 봤어? D 플러스 R이 되는 P의 개수는 몇 개니? 몇 개 나오니? 얘는 몇 개가? 얘도 한 개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놈들이 중요하잖아. 표현 이해갔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더 표현하게 되면 이 선분 PM의 길이가 예를 들어 3부터 7까지라고 한다면 선분 PM이 3일 때는 몇 개? 한 개. 선분 PM이 몇일 때도 7일 때 몇 개? 한 개.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자연수니까 그 사이에 있는 누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또 얼마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또 얼마 나오는 경우? 6 나오는 경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네들은 몇 개씩이? 2개씩이 되겠지요. 왜? 여기 길이가 4라면 요 놈과 여기 반대편에 피해서 여기도 얼마? 4 나올 수 있어서 두 가지 나옵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여기는 5는 몇 개? 2개. 6도 몇 개? 그렇지. 항상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표현 됐나요? 오케이. 이게 한 점으로 봐도 되고요. 얘를 만약에 좀 더 응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얘를 응용을 하면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심 1,1, 1,2, 반지름 5. 위에 점 P. 다음 중심이 예를 들어 반지름은 너무 크다. 반지름 2. 다음 중심이 계산 편하게 5, 4 3 5 반지름은 1. 그쵸? 뭐 크기는 뭐 그냥 적당히 보시면 됩니다. 됐니? 위에 점 Q. 아유, 문제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점 P는 정점, 동점. 정점, 동점. 점 P. 위에 점 P. 동점. Q는 동점. 선분 PQ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PQ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면 동점 P, 여기 P 있고 여기도 있어. Q. 이게 선분 PQ.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얘는 건드리면 둘 다 무슨 점이니까? 동점이니까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누구 이용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원다우면 뭐? 그렇지. 그게 무조건 기본사고가 돼야 된다고. 그럼 중심과 뭐 사이에? 중심 사이에 뭐 구할 수 있니? 거리 구할 수 있지. 1,2하고 5,5 x좌표 차 얼마? 4. y좌표 차 얼마?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4, 3 얼마? 그렇지. 5.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럼 선분 PQ 길이의 무슨 값은? 최소값은 얼마? 그렇지. 각각의 반지름 누구와? 2와 얼마를? 1을 뭐하면? 빼면 되겠지. 얼마? 2. 여기 B 있을 때, 여기 뭐 있을 때?
Q 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 8. 왜? 여기 P 있고 다음 여기 누구 있을 때? Q 있을 때. 최대값은 8. 표현 됐어 안 됐어? 확장하면 성분 PQ 길이가 무슨 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점 P와 점 Q의 개수. 되겠지? 표현 이해가니? 여기까지 그냥 동일한 형태 문제를 바꿔놓으면 똑같은 형태를 그냥 바꿔만 놓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기본 선제 조건은 동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리고 원 나오면 무조건 요거를 이용한다. 그렇지. 항상 제발 기본기 잡고 잡으시라고. 중심 이용해야 되고 원위의 점을 뭐해라? 이어가. 됐냐? 쌤 얘는 원위의 점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중심 갖고 녹아야 된다. 표현 이해갔죠? 무조건 원위의 점이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문제 봐가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 그림을 구하시도록 그리셔야 됩니다. 표현 됐나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그러셔서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는 120페이지에 650번까지 해갖고 오시고요. 됐니? 다음 클리닉 프린트 빨리빨리 하세요. 제발 좀 1학기 때처럼 밀리지 좀 맙시다. 됐니? 클리닉 프린트 이미 2까지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 다음 분들은 빨리 3 받아가시고 1 안 된 사람, 2 아직 안 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다음 혁진이 너는 1-1 확인해봐라. 한 문제 틀렸던데 그거 안 냈다. 됐니? 뭐라고? 못 받았다가 아니라 그거 이제 달라고 해야 되지 않니? 그거 아직 모르니? 아니 못 받았다가 아니잖아. 받아봐 그러면 650번까지 숙제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은재 너는 시간 정해지면 얘기해야 돼. 빨리 주말 시간. 저 아까 4시부터 8시까지 왔는데 저 그 끝나자마자 학원 아니고 시험 보러 또 가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한마디 얘기하라고. 왜 자꾸 나눠서 얘기해.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인 줄 알아? 이렇게 주말 빠지려고 계속 머릿속으로 뭔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니까? 바로 가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얘기하라고. 왜 얘기가 그때 안 하고 갑자기 시간 돼가지고 만들어서 얘기해. 만들지 않았어. 원래 내일도 가요. 그러니까 몇 시에? 얘기를 안 하고 와야 돼. 2학년이 1시 반, 1시 반. 잠깐만. 무슨 요일 날? 토요일 날. 1시 반인. 너 토요일 날 4시부터 8시 국어라며.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다른 국어를 가서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게 모의고사가 예전에 3시 반에 봤던 거 아니야? 아니 그 앞에 이동 시간이랑 밥 먹는 거 포함해서 1시 반에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다 밥 먹고. 학원에서 밥을 먹는다고? 네, 그 밑에 그 상가에서. 1시 30분부터. 국어? 그냥? 네. 그럼 몇 시까지? 아마 7시까지 보여요. 그럼 4시부터 8시 국어는 뭐야? 약간 저 8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7시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땡겨졌어요. 이게 8시까지였는데. 그럼 4시부터 7시까지 국어라고 얘기한 건 뭐냐고 이거. 그것도 국어. 그러니까 다 1시간부터 7시까지 국어 모의고사를 한다며. 근데 4시부터 7시까지 국어를 한다며. 1시 반부터 4시까지 모의고사고 4시부터 7시까지가 국어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른 데라는 거잖아. 둘 다 똑같은 국어학원인데 그 지역이 달라서. 똑같은 국어학원인데 여기로 움직이면서 간다고? 그 우리반, 다산반 따로 있어가지고. 그럼 그걸 이동을 해야 돼? 네. 네가? 네. 겁나 웃기겠잖아. 일요일은 없다는 거지? 네. 일요일은 지금 아직 안 잡혔다는 거지? 잡히면 얘기하라고. 네. 알았어? 토요일 2시에서 4시도 있잖아요. 우리 국어 클리닉은 왜
내신을 바꿀 수 있다고? 네. 그 선택 과목 있잖아요. 이번 주에 선택해야 되는데 기하랑 사회 능력 탐구랑 음악 이론이 있는데 기하가 너무 싫은데 사회 능력 탐구 너 하고 싶은 거에 선택하고 뭐 그렇게 어렵게 문제 나오지 않아. 기하가 많이 어려워요. 어렵긴 해. 근데 어차피 나중에 뭐 할 거야? 선택하면 상담할 거야? 저 미적할래요. 미적할 거야. 그냥 그냥 들어. 기하 거예요? 그냥 들어. 걱정, 너 그거 안 들어보면 나중에 대학교 때 아예 기초 개념이 없어. 이해갔어? 어렵진 않은데 물론 나중에 모르면 질문만 하니까 선택하고 우리가 확 통내놓고는 그냥 개별 질문을 받아주거든. 거기 쪽은 모르면 질문을 해가지고 물론 시간 내야 되긴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냥 들어. 어차피 그거는 벡터 쪽은 들어놔야 대학교 때 수업 따라. 대학교 때 맨 땅에 있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그래도 어?